현금만 통장에 꽉 쥐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은 바로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괜히 뭘 했다가 손해볼까봐 몇 년째 그냥 그대로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예전에는 그게 가장 안전하고 똑똑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돈이 많고 적고보다 아무 기록 없이 조용히 있는 상태가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기준이 예전과 조금 달라졌거든요. 오늘은 그냥 지금 이 상태가 시스템 안에서 괜찮은지 한 번만 같이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점검이 필요한지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금 들고 계신 게 잘못된 선택 아닙니다. 주식하다 손해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코인하다 인생 망친 사람도 수두룩하고요. 여러분이 현금으로 버티신 건 오히려 신중한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 이것 한 가지만 이해하고 가셔야 합니다. 2010년대만 해도 통장에 돈만 있으면 됐어요. 은행 가서 통장 보여주세요 하면 잔액 확인하고 끝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봤죠.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잔액도 중요하지만 기록과 흔적도 봅니다. 이 사람이 아직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은행 거래 기록도 없고 카드 사용 기록도 없고 정부 시스템에 조회된 적도 없으면 판단할 자료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한 분 얘기입니다. 58세,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입니다. 그분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분이 은행에서 대출 신청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3년간 거래 실적이 별로 없으시네요. 판단 자료가 부족해서 저금리로 대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좀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은 받았습니다. 돈도 있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금리를 더 높게 받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스템 입장에서는 최근 활동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걸 참고 자료로 봐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으면 판단하기 어려운 겁니다. 문제는 본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현금이 100만 원 있느냐, 1000만 원 있느냐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볼 때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지 그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만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일단 오늘 들으시고 실행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어카운트 인포라는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에 어카운트 인포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사이트거든요. 여기서 뭘 합니까? 내 이름으로 몇 개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잔액이 아닙니다. 연결 상태입니다. 500원 들어있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 계좌가 아직 내 이름으로 있는지 시스템에 연결돼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왜 이게 참고가 될까요? 요즘은 계좌를 5년 이상 안 쓰면 휴면 처리될 수 있습니다. 휴면 처리되면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곳으로 이관되어 관리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금 불편해질 수 있어요. 첫째, 그 계좌로는 돈을 바로 못 받습니다. 누가 입금하려고 해도 안 돼요. 휴면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은행 전산에서 볼 때 최근 거래 기록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거래할 때 참고 자료가 부족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아직 이 시스템 안에 연결돼 있는지. 어카운트 인포 들어가시면 은행별로 쭉 나옵니다. 국민은행 몇 개, 우리은행 몇 개, 농협 몇 개, 이렇게요. 나 이 은행에 계좌 있었나? 이렇게 놀라실 수도 있어요. 20년 전에 만들어 놓고 까먹은 계좌 있을 수 있거든요. 계좌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은행에 신분증 들고 가셔서 계좌 조회 좀 해주세요 하시면 직원이 다 알려줍니다. 거기서 잔액 확인하시고요. 100원이라도 들어있으면 그 돈 찾으시면 됩니다. 큰 돈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몇천 원, 몇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2단계의 목적은 돈을 찾는 게 아니라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계좌가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내 이름이 은행 전산에 아직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금융 쪽 연결이라면 다음은 국가 기록입니다. 두 번째, 정부24 들어가 보시면 좋습니다. 정부24는 정부에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인터넷에 정부24 치시면 바로 나와요. 정부24 들어가시면 환급금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고요? 국민연금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 세금 환급금,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내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 이런 것들을 냈고 그 기록들이 정부 전산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부 지원금 신청할 때, 복지 혜택 받을 때 이런 기록들이 심사 확인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실하게 세금 냈구나. 이 사람은 건강보험 잘 냈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홈택스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습니다. 홈택스는 국세청 사이트입니다. 인터넷에 홈택스 치시면 나와요. 홈택스 들어가시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천 원이라도 나오면 받으시면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해 보시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세금 환급금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내가 세금을 냈다는 겁니다. 세금을 냈다는 건 소득이 있었다는 거고요. 소득이 있었다는 건 경제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록들이 있으면 나중에 대출 받을 때, 지원금 받을 때 판단 자료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소득 기록 있네? 이 사람 세금 성실히 냈네? 이렇게 확인되는 거죠. 1,000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기록이 확인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은 돈들은 신청하시면 며칠 안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빠르면 3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계좌에 입금 기록이 생기는 겁니다. 이 계좌는 사용 중이구나. 이 계좌로 돈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활동 내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2단계의 목적도 돈을 찾는 게 아니라 기록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절반은 보신 겁니다. 마지막 단계 하나만 더 보시죠. 세 번째, 이제 찾은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용 중인 주력 계좌 하나로 모으시면 좋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딱 하나, 자주 쓰는 계좌로 모으시면 관리하기 편해요. 왜 이게 도움이 될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한 계좌를 참고 자료로 봅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움직임이 있는 계좌 말이에요. 반대로 몇 년째 가만히 있는 계좌는 최근 거래 기록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찾은 돈을 주력 계좌로 모으시고 거기서 생활비도 쓰시고 공과금도 내시고 이렇게 움직임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주력 계좌는 뭐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제일 자주 쓰는 계좌 있잖아요. 월급 들어오는 계좌, 연금 들어오는 계좌, 카드값 빠져나가는 계좌, 이런 거요. 그 계좌 하나만 정하시면 됩니다. 그 계좌로 환급금도 받으시고 찾은 돈도 모으시고 거기서 생활비도 쓰시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은행 전산에 활동 기록이 쌓입니다. 나중에 대출 신청하면 거래 실적 있으시네요. 이렇게 나오고요. 금리도 조금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돈을 굴리는 게 아니라 활동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시스템한테 나 여기 있어. 아직 활동하고 있어. 경제 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카드 많이 쓰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록용입니다. 현금만 쓰시는 분들 많은데요. 요즘은 카드 사용 내역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매달 10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연체 없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트 가서 장 보실 때, 병원 가실 때 카드로 한 번씩 결제하세요. 그러면 카드사 전산에도 기록이 남고 은행 전산에도 기록이 남습니다.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소비 활동하는구나 이렇게 확인되는 겁니다. 현금으로만 쓰시면 기록이 안 남아요. 내가 뭘 샀는지, 얼마를 썼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도 조금씩 쓰시고 주력 계좌에서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봤습니다. 어카운트 인포에서 연결 확인하고 정부24랑 홈택스에서 기록 확인하고 주력 계좌로 모으기. 어렵지 않죠? 시간도 별로 안 걸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이면 충분해요. 시스템은 활동하는 사람을 참고 자료로 봅니다. 움직이는 흔적을 확인하려고 해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00원짜리 움직임이어도 괜찮아요.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몇 년 후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돈의 가치는 조금씩 달라지고 시스템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그런데 내 기록만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고 자료가 부족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카운트 인포, 정부24, 홈택스 이 세 곳만 들어가 보세요. 찾은 돈은 주력 계좌로 모으시고 거기서 생활비 쓰시고 카드도 조금씩 쓰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신호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